안녕하세요. 파크리치 부동산입니다. 지난주 9월 21일 국토부에서 드디어 규제 지역에 대한 조정 및 해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산시도 드디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됐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을 때의 변경사항을 조금 요약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블로그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발표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한번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 요거 한번 보시고 또 그 제가 어차피 이거 블로그 제가 읽어드리는 형식이니까 블로그 내용 한두 번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이번 발표안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부산시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됐을 때 그 변경사항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래 기다렸던 이번 해제안입니다. 22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죠. 보통 저희가 줄여서 주정심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그 규제 지역에 대한 조정 및 해제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이제 이 세종시를 제외하고, 지방의 경우는 이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이제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얼마 전이죠. 바로 얼마 전에 그 6월 달에 대구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당시에도 수성구만 일단 좀 묶어놨었어요. 일단 투기과열지구보다 한 단계 낮은 규제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인데, 대구도 이제 이 수성구만 조정대상 지역으로 일단 묶어놨었는데, 이번에 이 수성구도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전 지역 이제 해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지방은 일단 세종시만 제외다라고 생각하시고, 전 지역이 이제는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서울, 경기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제외하고 인천, 세종 지역은 일단 투기 과열 지구를 에서는 일단 해제가 되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또 일단은 또 당분간은 좀 묶여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번 조치는 22년 9월 26일 0시부터 적용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한 같은 것도 잘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22년 이 규제 지역 조정 및 해제안은 9월 26일 0시부터 적용됐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그 보도자료,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을 제가 밑에 이렇게 쭉 붙여드렸는데요. 제가 따로 이렇게 첨부 파일로도 제가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저장하셔가지고 천천히 나중에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출력하셔가지고 또 보시는 것도 또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총 6페이지입니다. 총 6페이지니까 요거는 나중에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 혹은 뭐 또 소유하고 계신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천천히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이제 부산시가 해당이 됐었던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도대체 무엇이 바뀌나, 요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투기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규제 지역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죠. 일단 투기 지역이 가장 센 지역이고, 그 다음이 투기과열, 그 다음이 조정 대상 지역인데, 이게 뭐 투기 지역에서 한 번에 완전히 다 해제가 돼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대구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였잖아요. 근데 지난 6월에 대구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되면서 근데 수성구만 일단 또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또 순차적으로 또 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번에 우리 부산이 속한 이 조정대상 지역보다 더 낮은 규제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일단 이제 항상 부러워하던
그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산은 그동안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전 지역은 아니었고 중구하고 기장구는 일단 제외였었죠. 근데 여하튼 이번에 해제 조치로 부산시도 부산광역시도 14개구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일단 대출하고 세율 부분에 좀 변경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하나씩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은 아무래도 그 집을 살 때 뭐 필수 불가결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내가 가진 돈만으로 그 정말 적지 않은 그 자산이 되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사람 한 사람 봤어요. 네, 아주 인터넷에서 아주 그 화제가 됐었던 빅뱅의 GD가 164억짜리 고급 빌라를 현금으로 164억을 전액 주고 샀다라는. 네.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라서 이런 건 뭐 부럽지도 않아요, 저는. 네. 도대체 이 164억을 어떻게 주고받았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여하튼 전액 현금을 주고, 네, 이런 집을 사는 이런 또 아주 특수 계층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GD. 네. 너무 비현실적인 사례죠. 네. 사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면은 일단 대출 자격을 일단 그 심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제 지역에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든지 아니면 주택을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약간 차등은 있었습니다만 대출이 어느 정도 이제 대출 자격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을 규제 지역에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됐다. 예, 그래서 규제 지역에 집을 좀 사고 싶으신 분들은 이 대출 자격 때문에 추가 매수를 접으신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일단 무주택자는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주택자 이상의 유주택자는 60%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주택자도 이제 대출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예. 예, KB 시세 기준이라는 거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의 그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능했는데 이제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거, 요거 변경된 사항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중도금 대출도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기존에는 그 조정 대상 지역 중도금 대출이 50%였는데 이게 이제 60%까지 이제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대출 건이 한 건밖에 안 됐던 것이 이제 2건까지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허그에서 네, 이것도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는 1주택자가 어떤 신규 주택의 어떤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1주택에 대한 처분 서약을 한 다음에 해야지 이 대출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주택수도 이제 무관하고요. 뭐 다주택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주택에 대한 처분 조건, 뭐 서약서 이런 거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 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규 분양 물건이나 이런 거 좀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또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도 이제 변화가 있어요. 그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가 되면서 취득세에서 조금 여유로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규제 지역,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 취득세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은 중과가 있었어요. 예, 2주택 이상은 8%, 3주택 이상은 12%라는 그 중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취득세라고 하는 세금 때문에 집을 더 사고 싶은데도 또 머뭇거리는 분들이 또 많으셨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산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2주택까지는 이제 1주택과 똑같이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3주택자가 됐을 때는 중과는 기존의 2주택자하고 똑같은
그 퍼센테이지 8%. 그러니까 12%에서 8%로 이제 하향 조정됐다라는 거. 요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그 혼란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비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를 하셔서 이 주택이 됐을 때는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 지역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서울이나 뭐 인천이나 세종, 거기는 아직까지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사시면서 이 주택이 되면은 그거는 또 중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과가 없다라는 거는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에 집을 사서 내가 이 주택자가 됐을 때는 취득세 중과가 없다라는 거. 네, 요거 절대로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3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샀을 때, 네, 비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사서 3주택자가 됐을 때, 네, 8%로 네, 하향 조정되는 거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그 중과 부분에 대한 변화가 이게 주택의 어떤 추가 매수 이런 부분에 좀 수월함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취득세 네, 변동이 생겼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비과세 요건이 보유도 2년 해야 되고 더불어 또 거주까지 2년을 해야 됐었죠. 근데 이 거주 2년 요건이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되고 보유만 2년 요 조건만 충족이 되면은 양도세 이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 5월에 양도세 완화 관련 시행령에서 내년 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발표된 부분인데요. 이제 5월 9일 지나서도 이제 한시적이 아니라 네, 계속 적용이 네, 되니까 이제 추가로 2년 거주 요건 요거는 이제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특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특공은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최대 80%, 그리고 기존에 그 다주택자 분들은 장특공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 경우에도 최대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 네, 이 부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많은 분들이 참 고민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뭐 여러 상황에 의해서 내 명의로 어떤 그 신규 주택이 하나 더 생겼을 때 혹은 뭐 이주를 앞둔 상황에서 또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는 1년이 있었어요. 1년 안에 이걸 빨리 처분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이 처분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유가 엄청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천천히 잘 처분하실 수 네, 있게 됐으니까 네, 좋은 가격에 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부분도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는 이제 이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재당첨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또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 지정 당시에 이 당첨 이력이 있으셨다면은 5년간 청약 기회는 없습니다. 네, 요거 꼭 네,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청약 통장 가입한 다음에 6개월이 경과하고 12번,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 청약 조건이 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24개월 경과해야지만이 이게 자격이 됐었는데요. 청약 자격. 이게 24개월에서 6개월로 굉장히 낮아졌죠. 근데 여기서도 좀 또 잘 보셔야 될 게 6개월 이상 경과를 했고 가입한 다음에 그리고 12회 이상 납입한 이 조건이 이게 플러스가 돼야 돼요. 예, 6개월도 넘어가야 되고 12번 이상 또 납입을 해야 되는 이 플러스의 개념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왜 우리가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세대주에 국한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세대원까지 네, 세대원까지 다 가능하고 다주택자도 이제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네, 청약에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많이 좀 아주 이렇게 넓게 그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기타 매수를 하실 때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거를 이제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비규제 지역
돼 있기 때문에 6억 초과, 네, 6억 초과 주택이면 해당이 됩니다. 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네, 그리고 신규 주택 등기 매수할 때도 기존 주택 처분 계약서 필요 없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도 인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전매 제한은 여전합니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고 하니까 전매 제한도 그럼 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전매 제한은 여전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는 불가하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그 발표된 규제 지역 해제에 관한 내용, 특히 이제 우리 부산시 관련된 내용, 부산시의 그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관련된 내용 제가 간단하게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제가 읽어드린 요 내용은 그 블로그 포스팅 내용이니까 영상 보시고 나서 제가 설명란에 요 블로그 상세 페이지를 링크를 걸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블로그 오셔서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 천천히 한 번씩 더 보시면은 이번 그 발표안 잘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발표되는 그런 부동산 관련 정책 뉴스 발빠르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